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서 12,0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 하루 확진자가 30,000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오늘부터 일단 우세화 지역 4곳에서 우선 적용이 되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으로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9,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한 지 56일 만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높은 전파력으로 대량의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그런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오미크론 점유율이 90% 정도까지 높아지면 하루 확진자가 2, 3만 명에 이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과 치료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평택을 비롯한 4개 지역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이들 4지역에선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는 설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했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일부 지침은 전국적으로, 일부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활동 지역과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2주 만입니다. 오늘 구조 인력 30명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수색이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건물 27층에 소방대원들이 비추는 불빛이 깜빡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층 2호실 안방 근처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복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구조대원과 인명구조견이 오후 5시 반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콘크리트 잔해 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실종자의 흔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만이자 첫 번째 실종자를 수습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실종자 6명 중 1명은 지난 14일 지하 1층 난간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슬래브가 겹겹이 내려앉은 상태에다 철근과 콘크리트 반죽이 엉켜서 구조대원이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종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선 잔해물을 걷어내는 등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색구조 전문대원 추가 동원령이 발령돼 구조 인력 30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추가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지지대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엔 수색 장비 등을 상층부로 올리기 위해 리프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관여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오늘부터 차례로 소환합니다. 현재까지 현장 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요즘 연일 주요 이슈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에 나선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강력한 경고를 했고 러시아는 긴장감을 키우는 건 오히려 미국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한 생활용품 가게를 들른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한지 물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in the posture of the Russian forces. And now they're, as you know, they're along the entire Belarus border. 전날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Made it clear to early on to President Putin that if he were to move into
Ukraine, that there'd be severe consequences, including significant economic sanctions. 다만 지나친 자극은 피하려는 듯 미군 8,500명에 대한 파병 대비 명령은 미국 단독이 아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작전의 일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나토의 확장 방지 등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답변을 약속한 대로 이번 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선 미국의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공격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사회 경제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내놓을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제 발표한 인적 쇄신안을 두고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내세우면서 당대표의 총선 불출마, 종로 등에서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그리고 문제가 된 의원들의 제명안 처리를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이견도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586 용태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의원들이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등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 대표가 직접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송 대표는 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해 공석이 됐고 안성과 청주 상당은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 대표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2030 청년들을 30% 이상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같은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조항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추인했습니다. 송 대표의 쇄신안 발표에 이재명 후보는 감사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쇄신안이 선거용으로 비춰지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 이번 주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에서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김건희 씨가 녹취록 관련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형식보단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전 악재를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언급된 내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안희정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돈을 챙겨주지 않아 미투가 터진다면서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에 대해선 구술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도 등록했습니다. 김 씨가 사진을 직접 올렸고 자신을 전시기획자로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민심을 보고 김 씨의 공개 등판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이름, 사진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윤 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던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유도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터뜨려서 망신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JTBC 최승기입니다.